안녕하세요. 피부가 10대 닥터성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또 유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하고 있어요. 저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어떤 홍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더 심해지고 없던 홍조도 생기고 이런 어떤 새로운 질환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죠? 과연 마스크를 쓴 게 전부 다 접촉성 피부염만이 원인일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안면 홍조가 있던 사람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옷을 보면 제가 오늘 사실은 사복을 입고 외출을 하려고 했는데 병원이 쉬는 날이라서, 그런데 병원에 잠깐 올 일이 있어서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안면 홍조를 레이저 치료 없이 완치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어떤 안면 홍조는 치료가 어렵다,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을 쉽게 못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안면 홍조가 발전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안면 홍조를 발전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초기 치료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발전을 막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안면 홍조의 기본적인 치료의 접근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궁금해했던 내용인데요. 레이저 치료 없이 안면 홍조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면 홍조가 생겼을 때 레이저 치료 없이 완치에 가깝게 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안면 홍조라는 질환이 사실 생소해요. 그렇게 주변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면 홍조가 생겨도 이게 과연 안면 홍조인가, 그냥 단지 접촉성 피부염인가, 아니면 뭐 지루성 피부염인가에 대해서 많은 혼돈이 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자기의 그 질환이 안면 홍조인가? 아, 이거 안면 홍조는 절대 아니야, 지루성 피부염이야, 내가 갑자기 왜 안면 홍조가 생겨? 절대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 암이 걸렸을 때 난 절대 암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먼저 하듯이, 어떤 그 병변의 어떤 중증도가 더 높은, 치료가 더 어려운 질환이 걸렸다는 것을 자꾸 배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면 홍조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은 앞에 뭐 다른 영상을 봐도 되고, 다른 어떤 네이버 검색이나 다른 걸 해도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열감이 생긴다, 코가 빨개진다, 뭐 수시로 불편한 그런 것들이 늘 빨간 상태가 유지된다,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에 붉은기가 뭐 1시간씩 2시간씩 간다, 아니면 감정이 어떤 업다운이 커졌을 때, 아니면 화가 났을 때, 좀 막 그럴 때 붉은색이 올라와서 계속 오랫동안 유지된다, 뭐 이런 감정 홍조 같은 그런 것들 있죠. 실제로 유로제닉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뭔가 걱정을 하고, 아, 홍조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꾸 겁을 내는 거예요. 내가 홍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꾸 치료가 딜레이 돼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내가 갑자기 바꾼 환경이 있는가, 어떤 생활 패턴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뭐 갑자기 잠이 줄었다, 아니면 너무 과로를 했다, 아니면 새로운 화장품 같은 거를 발랐다, 아니면 뭐 얼굴에 각질 제거 같은 걸 했다, 얼굴에 데미지 주는 행동을 했다, 아니면 마스크를 장기간 썼다. 그러면 뭐 순면 마스크를 쓴다거나 뭔가 피부에 자극을 덜 주는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잠자는 환경이나 집의 환경에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습도를 좀 올린다거나 뭔가 바뀐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중단하셔야 돼요. 최근에 내가 특별히 바꾼 거 없는데, 그러면 몇 주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꾼 화장품들이 있는지,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사용한 게 없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선 기존에 바뀐 것들을 다 예전 상태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피부는 자연히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 데미지가 가고 손상이 가니까 정상으로 갈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홍조 증상이 생겼을 때 뭔가 바뀐 환경들을 바뀌기 전에 환경으로 다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생활 패턴을 개선시켜야 된다. 바뀐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그 교정된 거를 돌려야 된다.
뭔지 알겠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불편하고 얼굴이 열감이 있고 상열감 때문에 잠도 잘 못 오고 막 얼굴이 달아올라서 집중을 할 수도 없고 뭔가 불편한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우선 겁이 나잖아요. 근처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빨리 받고 이게 과연 홍조의 초기 증상이면 빠르게 항생제를 복용한다거나 항생제 연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행되는 걸 멈출 수 있어요. 아니면 진행되는 거를 치료를 해서 빡바로 금방 완치가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은 병이 커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막 그렇게 걱정을 별로 안 해요. 병이 커져야지 걱정을 해요. 그래서 병이 커진 다음에는 상태가 심해진다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 가서는 뭐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약간의 증상 호전 그 정도가 다죠. 그래서 뭐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면 뭐 병원에서 뭐 상업적으로 너무 돈을 밝힌다, 의사가 뭐 레이저를 권한다, 돈밖에 모르는 의사다, 별의별 욕을 다 해요. 또 왜? 자기의 병을 키워서 자기가 증상이 악화되고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남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해요. 자기가 뭔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걸 빨리 처리 안 해서 생겼다는 걸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2번이나 써놨는데 발병 시기가 겨울이면 더욱더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할 때 어때요? 겨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은 뭘까요? 겨울은 찬 바람이 세요. 건조하고 찬 바람이. 그러면 혈관이 작아져요. 혈관이 작아졌다가 따뜻한 방으로 들어오면 혈관이 다시 커져요.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즉 확장됐다 수축됐다 혈관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비가역적으로 넓어지게 돼서 홍조 증상이 악화되게 돼요. 그리고 피부 표면은 알칼리화로 돼서 막 이렇게 갈라지듯이 되죠. 그럼 피부 장벽도 손상되고 그러면 피부가 계속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혈관들이 자꾸 생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꾸 혈관들이 자꾸 증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조 증상이 점점 악화돼요. 사실 여름에는 겨울처럼 찬 바람이 닿았다가 따뜻해졌다가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약간 더운 날씨에 있다가 에어컨 있는 방으로 간다고 해서 온도차가 겨울만큼 심하지 않기 때문에 덜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겨울이 더 많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겨울엔 또 뭐가 있어요? 예, 덥고 건조한 히터 바람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대기 중에 낮은 습도 뭔가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주변에 사방에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걸렸을 때 뭔가 홍조 증상이라고 생각될 때 빨리빨리 적극성을 띠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그 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가에 대해서 또 밑에 설명을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말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간 여유로우신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분보다 힘든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다가 병까지 얻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빠른 레이저 치료가 어떤 뭐 약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증상을 빨리 앞당겨줘요. 우리가 피부과 교과서를 보면 근본적인 치료는 레이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초기에 걸렸을 때 초기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뭐 IPL을 한다거나 펄스 다이 레이저라고 하는 우리가 시너지 V빔 이런 레이저를 한다거나 혈관 레이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증상을 빨리 좋게 해주면 굳이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놓치는가? 물론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거, 안면 홍조가 생겼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어떤 진단을 받거나 치료하는 걸 딜레이해서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인터넷에 카더라식의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읽고 댓글을 읽고 글을 읽고 하다 보면 걱정이 많아지게 돼서 치료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그죠? 어떤 댓글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가 한번 보면요. 우선 댓글에 내가 레이저 치료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댓글에 어떤 레이저를 맞고 얼굴이 예민해지고 악화됐다라고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요. 근데 그 레이저를 맞았던 사람이 이 홍조가 걸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점인지 그리고 그 레이저를 조사한 의사가 굉장한 실력자인지 그리고 어떤 레이저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가에 따라서 결과물이 진짜 천차만별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댓글을 단 사람은 자기가 상태가 굉장히 심한데 어느 병원에 가서 레이저 한 개로 별로 실력이 없는 의사분한테
그냥 잠깐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 얼굴이 예민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이저로 치료받는 거는 전부 악화된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버려요. 왜? 그냥 자기는 돈을 쓰고 어떤 뭔가 비용을 지불했는데 비해서 치료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달면서 다른 사람의 치료 타이밍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사들은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다 레이저를 선호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지만 어떤 의사가 말하길 레이저 받으면 더 예민해진다더라. 이런 댓글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의사가 어떤 의사인가도 다르죠. 레이저 치료를 굉장히 잘하고 안면 홍조를 굉장히 잘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레이저를 전혀 못 다루고 약으로만 치료하는 사람은 레이저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의사 생각이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 이게 막 어떻게 절대적인 지식이냐 어때 절대적인 말이냐 신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치료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댓글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레이저는 피부를 예민하게 하니 피부가 안정되거나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서 피부가 어느 정도 정상화된 다음에 레이저를 해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문제가 있는 피부가 안정되거나 피부 장벽을 강화시킨 후에 레이저를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예요. 피부가 안정되거나 피부 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결국은 없어요. 왜? 홍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자꾸 딜레이하면 딜레이할수록 어떻게 돼요?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피부는 더 악화되고 피부 장벽은 더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뭔가 빠른 조치를 해줘야 돼요. 물론 레이저만이 답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치료 초기에 이런 걸 해줌으로써 레이저까지 가지 않고 치료가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자기가 홍조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치료가 되면 내가 홍조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치료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뭔가 겁이 나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악화된 다음에 가게 돼서 치료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뭔 말이에요? 치료 타이밍을 계속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겨울을 지날 때마다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찬바람 때문에 혈관이 작아졌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켜졌다가 히터 바람을 쐬면 다시 커졌다가 작아졌다 계속 차고 뜨겁고가 계속 반복되고 건조한 환경에 계속 노출되니까 계속 악화돼요. 그래서 겨울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나무의 나이테처럼 한 번 더 악화되는 계단식의 악화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들이 뭐냐면 겨울을 지나기 전에 치료하면 좋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여름에 증상이 더 악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환자를 보면 10명 중에 7명 정도는 8명, 7, 8명은 겨울에 더 악화되고 2명, 3명은 여름에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겨울을 지나지 마라. 그리고 빨리 치료를 시작해라.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홍조 치료를 빨리 초기에 발견해서 약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어떤 레이저 치료 없이도 완치를 할 수 있다. 자기가 홍조에 걸린지도 모르고 완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해 드리려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